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간을 좀 이용해 가지고 경제 지표 있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많이 보고 또 경제 지표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경제 지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할 때 이 경제 지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경제 지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쉽게 좀 와닿기 시작했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된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늘 보는 일상적인 돈 흐름이고 이 경제지표도 돈 흐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주식시장도 이 경제지표도 다 돈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식시장은 사회에 돈이 많으면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 보인다 아닙니까?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게 돈이 많으면 주식시장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돈이 많으면 모든 경제지표는 다 좋은 흐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주식시장 하락하죠. 그러면 주식시장 안 좋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돈이 줄어들면 경제지표들도 좋지 않게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식시장이나 이 경제지표나 이 사회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가지고 있다. 돈이 많으면 주식시장도 좋고 경제지표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음식료 업종도 있고 철강업종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느 업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업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또 개발하고 만드는 이유는 이 사회에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좀 집중이 되고 이 사회에서 이 시장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잘 포착하고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왜 보느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느 업종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지표, 이런 경제지표, 저런 경제지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하죠. 수급이 많은지. 그러니까 돈 어느 세력이 많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본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걸 비교할 때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과연 그 들어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게 보통 전년 동기하고 비교합니다. 작년 1년 정도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이 경제 지표가 요청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년 동월하고도 같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보다 좀 지표가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이 순간적으로 많이 줄었던 시기가 있죠. 또 그리고 작년에 지표들이 좋지 않았답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좋지 않아서 올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게 평균이라 손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예전만 지금 못한 상황이지만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금이 더 잘 나온다 이면 됩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지표가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을 때 1년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기저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저효과, 지표가 좀 왜곡되어서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기업 실적,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기저효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 이런 데서, 아니면 정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작년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 지속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여튼 그런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고, 또 요거는 안 좋을 때 이야기고, 너무 좋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간을 할 때 전년동을 아니면 전년 동분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전 평균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을하고 비교해서 좀 나빠졌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좋지만은 나빠졌다는 것은 돈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나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요거 나빴다가 갑자기 좋아질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 그리고 너무 좋았다가 조금 주춤거릴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쭉 올라가든가 쭉 내려가든가 일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바라볼 때 보통 여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런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 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좀 회복될 때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좋았다가 나빠질 때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경제 지표는 네 가지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림이 좀 복잡하죠. 정리를 또 좀 더 하면은, 우리 체결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당일 우리가 수급을 보고서, 체결 강도는 이 매수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호가를 올려서 주문을 하게 되면 체결 강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수요가 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매도 쪽으로 계속 이렇게 물량이 쌓여 간다면은 주가 계속 떨어지겠죠. 이때는 또 공급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하고 주식 시장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좀 쉽습니다. 그럼 일단 뭐 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건 이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M2 통화인데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경제 지표나 다 예전보다는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경제 지표는 이렇게 장기간 비교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동월 또 내지 뭐 동분기 1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짧게 바라보면 바로 직전 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네 가지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어떤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이게 이번 주에 돈이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이번 주 세력들은 이렇게 요런 업종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업종들 많이 팔았죠. 그러면 이런 업종들은 수급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업종은 이 체계 강도 이 현재 이렇게 매매되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호가를 계속 높여서 계속 매수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넘쳐났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돈을 갖다가 많이 쥐고 있는 세력들이 호가를 낮춰가면서 팔다 보니까 이런 업종은 공급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 업종에 어떻게 돈이 흘러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 업종 수급 분석이라고 하면은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제 지표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꼭 비교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에 코스닥, 건설업, 종이목재, 의료종밀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구나 이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사회 어느 쪽으로 지금 돈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너무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규제를 좀 해서 돈이 좀 안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쪽에 너무 침체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 좀 규제를 좀 풀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좀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요게 돈의 방향을 요래 틀고 저래 틀고 하는 게 바로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제 지표도 영향을 받고, 또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바라볼 때 어느 정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정권이 탄생했는가에 따라서 좌파냐 아니면 우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경제 지표 흘러가는 것도 전혀 다르게, 경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지표들도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주식 투자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느냐, 왜 좌파 이야기를 하고 왜 우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무식한 소리를 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건 지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경제 정책에 따라서 이 경제 지표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흐름이 그렇게 정해졌다 손치더라도 세부적인 규제를 통해서 돈을 갖다가 좀 늘린다든가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거.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는 거는 마치 우리가 어느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그런 거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각 개별 종목 수급은 요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체결 강도라고 하는 거 있죠. 오늘 여기 건설업하고 철강 운송 장비하고 철강 금속 업종 체결 강도인데, 요 당일 요거는 우리 경제 지표로 바라보게 되면은 전년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께 나왔다면 6월과 5월을 비교하는 겁니다. 동일한 지표를 비교해서 5월에 비해서 6월이 좀 나아졌네. 소비자 여러 가지 지표, 아니면 생산자 여러 가지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 아니면 전월 비교해 가지고 그렇네. 그러니까 직전 월하고 비교하는 게 체결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체결 강도가 빨갛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호가로 치면은 매수 주문을 올려서 계속 주문을 낸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당일로 볼 때 요거는 수요가 많았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빨갛지 않은 등락률을 보면 체결 강도가 이렇게 매수 주문,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던 이런 종목들은 당일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래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체결 강도가 나빴던, 그러니까 이 공급이 많았던, 오늘 공급이 많았던 이런 종목들은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아마 마감이라서 장중에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걸 당일 바라보는 게 바로 체결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호가창 보면은 순간순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 원리인데, 좀 응용을 하게 되면 돈 많은 세력들이 물량을 좀 공가 넣기도 하죠. 내가 사고 싶을 때는 파는 쪽으로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좀 쌓아두고서 조절을 좀 하고, 또 엄청나게 사는 쪽으로 물량을 저 위에 호가로 박아 놓고서 밑에서 장난들 치고, 그건 좀 응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원리는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 흘러 다니는 거, 그리고 이
경제 지표에서 돈 흘러다니는 거, 이 원리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식 시장도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경제 지표도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어느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나 경제 지표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설명드리니까 간단한데,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별거 아니다, 아닙니까? 적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참 진짜 힘들었어요. 경제지표가 도대체 왜 보는지, 저걸 보고서 왜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울 뻔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도 몰라가지고, 진짜, 속에서 엉어리가 져서, 진짜 마른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억울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쉽게 아무 때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빠르게 좀 나머지 지표들, 말 넘기면 좀 보도록 합시다. 대충 좀 보면은, 지금 여기 하이힐드 채권 이거 자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 미국 셰일가스 업체 부도난이 일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돈을 얼마나 풀었던지 안전빵이랍니다. 안전빵. 이게 역대급입니다.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은행에서 낸 거 보면 한 40%가 한계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 돈 벌어서 이자도 지금 못 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40%나 되는데, 그건 미국이나 다를 바 있겠습니까? 미국도 상당히 많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부실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덕분으로 많이 감춰져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가짜입니다. 여기 수면 위로 부성하는 날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역대급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이거는 CDS 프리미엄 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도 끝내줍니다. 역대급으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경제 지표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실 기업들이 이 하이드 채권입니다. 고위험 채권이에요. 지금 식물 기업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만큼이나 안전하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죠. 돈이 많으면 부실도 감춰진다. CDS 프리미엄도 보면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다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보인다. 근데 이 돈 안에는 뭐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돈 안에는 부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죠. 이 안에 엄청난 많은 부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채가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 이 안에 돈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싹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싹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저렇게 올랐죠. 이것도 여러분도 구경은 해보세요. 돈의 관점으로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 쉽다. 이거는 테더 스프레드, 금융권 위험 좀 체크하는 건데,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이거 난리 났죠? 위험하다. 난리 났는데, 역대급으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지금 평온하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2017년, 2018년, 이거 보세요. 이만큼에도, 변동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돈이 풀리니까 이렇게나 안전하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랐다가 좀 떨어졌죠. 요게 요만큼 떨어진 게 지금 뭡니까? 인도에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경제 위축이 걱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잠재워져 있습니다. OECD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평균보다 좀 나은 편이다. 우리나라 항상 나은 건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출 기업이라서 다른 나라들보다 좋을 때는 더 좋고요.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어요. 내수가 없는 기업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 같은 주식 이런 거는 우량주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급등주입니다. 그냥 급등주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다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내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좀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돈 풀리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달러하고 이머징 마켓하고 지금 돈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위쪽이 달러이고, 이 아래쪽이 이머징 마켓 돈인데, 지금 좀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왔죠. 이런 게 자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이 한다 이러면 세계 돈이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또 흘러내렸다가 대충 그런 상태입니다. 요건 계속 미국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 대충 뭐 아직까지 특별한 위험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선진국하고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돈이 미국으로 좀 가는 척 하다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위험한 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환율이죠. 우리나라 환율도 이 정도면 안전하게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큰 변동성이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큰 변동성이 없는 게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또 이래 가게 되면은 또 미국에서 환율 위험국이 어떻니 뭐 또 지정을 또 하고 뭐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놈들 굉장히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달러가 급등하죠.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때 이렇게 달러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달러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리가 경제지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 대충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돈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지표들이 뭐 대충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엉망이 되는 날이 오겠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보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우리 매일매일 요거 보죠. 우리 경제지표 보는 것도 사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 뭐 서비스업, 의약품, 운수창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20개나 돼요.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가지고 요거 뭐 대충 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현대건설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삼성중공업하고 이런 것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은 제가 주말에 쭉 살펴보고 월요일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 다우 데이터 색깔 쳤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제가 많이 급등했다 아닙니까? 요거 그 기대감 때문에 올른 거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원전 어떻게 한번 해본다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꺼져서 지금 요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중인데, 물론 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봅니다. 차트가 좀 짧게 나와서 그렇지 멀리 보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철강금속, 세아베 스틸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여튼 여튼 이런 종목들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 이번 주도 뭐 대충 일을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내도록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 좀 꺼지면서 좀 봤고, 오늘도 뭐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경제지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뭐 공부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음 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개별 종목 좀 살펴볼 거고, 뭐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주식 공부나 좀 하죠. 뭐 경제지표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동안 시장이 좋을 때 다루지 못했던 거, 주식할 때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 이런 거 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실력을 차츰 다지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